아마도 이 모습을 보시면 아무리 냉정하게 마음을 먹었다 해도 절대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은 저희 어머님 댁에 놔드린 아주 작은 어항이에요. 그래도 몇 년간 구피들을 키우면서 몇 가지 유용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처음 구피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필요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어항에 필요한 최소 구성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온도계인데 어머님이 어항 청소를 해주시다가 온도계를 깨셔서 지금은 온도계가 없네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는 게 어항의 사이즈인데요. 보통 구피 두세 마리로 아주 조그맣게 어항을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어항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한두 마리의 구피를 키우게 되시더라도 어항의 크기는 최소한 지금 보시는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이 어항은 세로 22cm, 가로 30cm, 높이 22cm의 어항인데 동일한 어항을 구하긴 힘들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크기의 어항을 권장해 드려요. 세로는 22에서 25cm, 가로는 30에서 35cm, 높이 22에서 25cm 크기의 어항 정도면 좋아요. 이유는 이 여과기 때문인데요. 이 여과기에서 발생하는 물살이 구피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물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항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물살이 강해서 구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물살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헤엄을 쳐야 되거든요. 체력 소모가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작은 어항에서는 물살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방향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어항보다 크기가 작다면 아무리 물살을 작게 만들려고 방향을 바꿔줘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항은 아무리 작아도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항이 준비되었으니 다른 필수 구성품도 있어야겠죠. 이 까만 건 물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여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히터예요. 물을 항상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장치죠. 그리고 이 녀석은 스펀지 여과기를 작동시켜줄 공기펌프예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 온도를 알려줄 온도계가 필요하답니다. 여기까지가 어항을 이루는 필수 요소들이에요. 대략적인 가격대를 살펴보면 어항은 워낙 가격대가 다양하지만 대략 온라인 기준으로 한 2~3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펀지 여과기는 2,000원 전후, 에어펌프는 5,000원 이내, 히터는 8,000원 전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참 온도계가 빠졌네요. 온도계는 1,000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송료는 별도지만 대부분 한꺼번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합쳐도 한 4~5만원 전후로 일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용품이었고요. 그 다음엔 주인을 위한 관리용품이 필요한데요. 관리용품은 구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관리용품을 제외하면 정말 몇 개 없죠. 하지만 이 간단한 구성을 하는 데에도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이 존재한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구피들은 저희 집에서 키우다가 어머님이 적적해 하실까봐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몇 마리 입양해 드렸는데 의외로 관리를 잘 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진작에 어항을 만들어 드릴 걸 그랬어요. 이 아이들 보시는 재미에 쏙 빠지셨다고 하네요. 군데군데 치어들도 몇 마리 보이는데 제일 큰 엄마 구피 배가 빵빵한 걸로 봐서 지금도 출산 중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출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아무튼 하던 얘기를 계속해보면 일반적으로 처음 어항용품을 구입하시게 되는 경로가 대략 4개쯤 있어요. 첫 번째는 마트인데 마트에서 아이들이 구피를 보다가 키우자고 부모님한테 조르면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물론 아이들 대신 와이프가 키우자고 조른 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겠네요. 제가 선택한 건 이래요. 가장 작은 어항에 또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측면 여과기, 그리고
사이즈에 맞지 않는 중형 히터에 가장 저렴한 온도계를 구매했었거든요. 물론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처음 샀던 어항용품 중에 계속 사용하게 된 건 1000원짜리 온도계 하나였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선 앞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어항 크기가 너무 작았는데, 게다가 여과기도 스펀지 여과기가 아니라 측면 여과기였던 거예요.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면 여과기를 청소해보면 이 측면 여과기 내부에 있는 필터가 과연 물을 정말 여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스펀지 비스무리한 필터가 있긴 하지만 밀도가 너무 낮아서 물을 여과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물살이랍니다. 크기는 조그마한 녀석이 물살은 또 왜 이렇게 센지 조그마한 어항을 강력한 유수풀로 만들어 버렸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이 열심히 헤엄을 치니까 활기차 보이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둘씩 기력을 잃고 시름시름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료를 많이 줘도 아이들이 살도 안 쪄요. 항상 날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해도, 아무리 간편하다고 해도, 설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측면 여과기는 결코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히터인데, 저만 그랬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동네 마트에는 길이 20cm 이내의 작은 히터는 팔지 않더라고요. 어항 크기보다 큰 히터는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겨울철이 아니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적합한 사이즈의 히터를 구매하세요. 온도계는 다행히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냥 저렴하고 조그마한 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품을 모두 구매하면 판매하시는 분이 사료를 보내주실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저렴한 사료를 구매하셔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양할 아이들을 선택하는 것만 남았는데, 구피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아이들로 선택하시면 되지만, 어항의 평화를 위해서 수컷 대 암컷의 비율은 1대1이나 2대3 정도로 입양하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엔 4-5마리 정도로 시작하시면 적당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마리로 하시게 되면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그 다음에 5마리를 하시게 된다면 암컷 3마리에 수컷 2마리, 이렇게 시작하시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트에 있는 용품들로 시작하시면 구피와 용품들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한데, 온라인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고 선택할 수 있는 용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인데, 전문 수족관이나 물방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항 세팅 실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안 좋은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멋모르고 측면 여과기를 선택하게 놔두실 사장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저런 노하우도 알려주실 거고요. 분명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이중 부담이나 실패 확률이 낮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마트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용품들이 많지만 당연히 온라인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쌀 수밖에 없고요. 나쁜 선택을 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오버스펙으로 세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분 좋게 가끔 들러서 사장님들의 유혹이나 서비스도 주고받고 하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들으면서 상담도 받으시면 재미있게 물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가성비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반대로 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미리 수집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용품들을 구매해서 시작하시는 경우에요. 우선 쌉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오프라인 대비해서 30% 정도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품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저렴할 수 있고요.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용품의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용품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온라인을 통한 물생활의 시작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어항의 규모를 키우시면서 구피들을 자손대대로 번창하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어항 세팅 자체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온라인이 적합할 것 같아요. 다만 불필요한 용품들이 하나하나 창고에 쌓여가는 경험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인을 통해 구피를 분양받거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중고로 구매해서 물생활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저렴하게 시작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이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의외로 재미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인이나 중고거래 시 만약 구피들까지 입양받게 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4-5마리만 입양받게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작은 어항에서 키우기에는 다소 벅찰 만큼 많은 구피들을 입양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아, 어항을 들여야 되나? 큰 어항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죠. 사실 이러한 고민은 지인이나 중고거래를 통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4-5마리로 시작했던 구피가 아기 구피들을 낳기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고민에 빠지실 거거든요.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 구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살아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구피가 많아졌다고 버리실 건가요? 아마도 이 모습을 보시면 아무리 냉정하게 마음을 먹었다 해도 절대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구피를 키우면서 더 이상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어쩌면 구피는 건강하게 잘 키우는 방법보다 규모를 더 키우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구피 4마리가 수백 마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고민을 함께한 저의 물생활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도 생기고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많은 힐링이 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공감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이제 연휴 시작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